저도 좀 피곤하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일찍 하자. 분석도 일찍 끝내놨으니까. 오케이. 첫 번째 바로 가자. 유벤투스 대 라치오. 소통 없이 바로 갑시다. 자, 일단은 뭐 유벤투스 이번 시즌 여전한 알레그리니 감독의 이제 중원 삭제 축구가 있기는 해요. 직전 경기 엠폴리전에서도 뭐 약간 선수발 좀 있었죠, 솔직히. 약간 뭐 점유율은 비등비등하게 가는데 뭐 슈팅 숫자나 이런 거에서 좀 앞서가면서 좀 승리를 거두었고, 그전 경기 볼로냐전에는 약간 반졸전이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100% 믿을 만한 뭐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라치오 같은 경우도 확실히 밀코사의 공백이 지금 좀 크게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귀행두지나 이런 애들 데려왔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믿음직스러운 자원 아니잖아요. 카마다도 뭐 일본 대표에서 그나마 아쉬운 애는 카마다고, 뭐 직전 경기 나폴리전에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나폴리전을 라치오가 이긴 게 뭐랄까, 라치오가 뭐가 잘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또 그냥 나폴리가 좀 경기 내용 자체는 솔직히 전반 초반부터 몰아쳤는데 결국 공격적인 나폴리 어쨌든 경기 운영 속에서 김민재가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수비가 개털렸어요. 지난 시즌에도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나폴리가 제가 시즌 초반에 수비가 안 좋다라고 그랬어. 계속 수비 안 좋다고, 지표상으로 안 좋다고.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있다가 정정을 했죠. 나폴리 수비는 안 좋은데 그걸 김민재가 시불에 다 쳐맞고 있다고. 그래서 김민재 진짜 이 월클급 수비 능력치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시즌 끝까지 가면서 이제 그 뭐야, 잠시만요. 가시마 레드카드 받은 것 같은데? 가시마 레드카드 제발. 왜냐면 세레소프렌이 주력이야 형님들. 가시마 레드카드 받은 것 같거든? 아예 분석하자시마다 이거 방송 꺼야겠다. 아예 이거 보던 거 꺼야겠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치오가 직전 경기 나폴리를 잡았다고 이게 뭔가 좋은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나폴리의 그런 김민재가 빠진 상황에서 수비 불안이 컸어요. 내용적으로 공격 쪽에서 몰아치는 나폴리가 훨씬 더 있었고, 어쨌든 유벤투스가 사실 라치오 상대로 사실 계속해서 좀 강한, 사리 감독 부임 이후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라치오도 이번 시즌 나폴리전이야 나폴리가 좀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력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주중 경기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 경기예요. AT 마드리드와 이제 매치업이 잡혀 있고, 유벤투스는 아시다시피 승점 삭감 당해가지고 이제 싹 다 나가리 됐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이즈가 그래도 유벤투스가 할 만한 경기로 보입니다. 막말로 뭐 키에사나 뭐 국대 차출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됐는데 유벤투스 뭐 키에사 같은 자원이 사실 부상으로 국대 소집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초인가 지난주인가 해가지고 이제 복귀해가지고 가담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뭐 포그바 정도 말고는 뭐 큰 공백까지는 없어요. 유벤투스 포그바, 뭐 라치오가 풀라인업이긴 합니다만 뎁스도 나쁘진 않거든요. 라치오가 미드필더의 뎁스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근데 뭔가 확실히 밀코사가 빠진 상황에서 한 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공격진이 그리고 조금 아쉬워지면 라치오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에 유벤투스 상대로 많은 양의 골을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많아야 한 골, 라치오가 많아야 한 골 내지 뭐 무득점의 가능성도 있고, 유벤투스 한 골만 넣어도 승리 가능성이 있고 뭐 두 골까지 기록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유력한 상황 속에서 유벤투스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시면 퇴장 확정이야? 나 VAR 보는 거에서 이제 뭐야 껐거든요. 퇴장이야? 그럼 뭐 푸근하지. 역전까지 해라. 다음 경기 라이프치히 대 아우크스부르크. 분데스리가로 잠깐 넘어와서 라이프치히도 챔스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 챔스, 유로파 뭐 유럽 컴퍼 다 있어. 이제 수요일 새벽에 그 뭐야 영보이스 원정 갑니다. 어쨌든 뭐 맨시티랑 라이프치히가 이 조에서 상당히 강호기 때문에 뭐 스근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편한 일정에 지금 속해 있고, 뭐 부상자는 뭐 다니올 뭐
뭐 수비 쪽에 올반이나 뭐 하이다라 계속해서 빠져있고, 그 시마칸, 뭐 클로스터만 이런 또 수비 쪽 자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빠져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라이프치히도 라이프치히인데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경기하는 그런 양상이나 운영을 보면은, 물론 이게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조금 내려앉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 운영은 그냥 개 오바 경기 운영이에요. 그 경기 운영이 스코어에 녹아나고 있긴 하거든요. 4대4, 3대1, 2대2. 지난 시즌은 아우쿠스가 좀 언더가 좀 많이 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뭐 전방에서 파괴력도 파괴력입니다만 그냥 냅다 좀 수비에서의 불안함도 있고, 계속해서 좀 내용도 그렇고 다득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경기도 저는 뭐 마엔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뭔가 손이 간다는 느낌이랄까? 라이프치히가 실점할 가능성, 그러니까 한 골만 먹어도 1마인 하려면 3대1 가야 되잖아요, 형님들. 그런 맥락으로 좀 봤을 때는 저는 마인도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저는 일정적인 측면도 조금 걸리는 게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마인보다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어쨌든 득점에 대한 가능성, 라이프치히가 뭐 주중 일정에 사실 뭐 영보이스 정도 원정이면 뭐 무난하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 쪽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은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많아요. 뭐 셰스코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벌써 출전 시간은 많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2골, 슬로베니아 국대에 상당히 잘했고, 뭐 사비시모스나 뭐 오펜다, 막말로 뭐 포르스베리 같은 애들 좀 많이 써도 되고, 폴센에다가 뭐 베르너는 조금 변수긴 합니다. 어쨌든 뭐 베르너도 있긴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5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제가 여러 차례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올 시즌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레버쿠젠이 사실 지난 시즌 그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 전까지만 상당히 좀 세오하네 감독이었나? 체제에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잘 못 이기기도 하고, 사실 뭐 사비 알론소 감독 온 다음에도 초반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깔끔한 스타트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 강하지만 위치가 바뀌었어. 올 시즌 제가 볼 때 도르트문트는 4위 자리도 조금 빡세 보여. 전력적으로 봤을 때 4위도 조금 빡세. 초반부터 제가 확실히 공격 쪽에서 이 벨링햄의 공백, 뭐 대체로 데려온 뭐 펠릭스 메차나 이런 뭐 자비처 같은 자원들은 벨링햄의 그런 부분을 완전히 뭐 당연히 커버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격 쪽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율리안 브란트도 뭐 지난 시즌 굉장히 잘하긴 했습니다만 얘가 뭐 캐리할 만한 선수는 아니거든. 냉정하게 좀 치는 정도지. 뭐 그러면서 이제 펠크루그를 좀 브레멘에서 데려오면서 그런 득점에 대한 벨링햄이 빠지면서 벨링햄 본인의 득점 혹은 기점 역할 혹은 어시스트 역할 다 벨링햄이 한 20골 이상은 마이너스 되잖아. 그걸 좀 메꾸려는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펠크루크가 아직까지 뭐 도르트문트에서 지금 자리 잡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교체 출전으로 한 번 정도 했을 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정 돌면 이번 시즌 반대가 그냥 정석이야. 안 찍는 게 확실히 좋은데, 뭐 막말로가 아니라 그 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원정 경기도 잡혀 있고, 물론 프라이부르크도 올림피아 원정 갑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일정인데, 그래서 좀 고민, 이 경기는 조금 솔직히 어려워. 왜냐면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시즌 전력이면은 가시마 퇴보고 오셨다고? 뿌띠 형님 어서오세요.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시즌 전력이면 저는 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프라이부르크도 사실 뭐 닐슨 페테르슨 은퇴도 했고, 뭐 전체적인 전력에 있어서 지난 시즌보다는 약간 마이너스의 전체적인 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주전 자원들도 뭐 골키퍼도 이탈했죠. 그 어디야, 브렌트포드로 갔죠. 다비드 라야 공백 메꾸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드필더 쪽도 그렇고, 뭐 정우영도 나가기도 했잖아. 그런 식의 약간 마이너스가 있어서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프라이브가 전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에 있어서 이 경기가 돌문 햄무가 뜰 수도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조금 치는 팀 원정 가면 돌문이 정말 쉽지 않은데,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전력이 그렇게까지 막 몰아칠 만한 뭐 그런 사이즈는 아니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뭐 부상자 쪽에는 뭐 초반에 부상으로 빠진 뭐 긴터나 이런 애들 수비 쪽에 프라이는 빠져 있고, 그 밖에 뭐 로테이션 자원들 하나 정도. 돌문은 뭐 큰 누수까지는 없어요.
매니에나 이런 자원들, 전방에도 뭐 레이나 이 멘탈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애들 빠져 있는 거라 양팀 다 전력 누수가 크지 않은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찍는다면 프라이브로크 프라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하고요. 어느 바는 3.5 언더 보겠습니다. 돌문이 어쨌든 전방에서 화력적인 문제도 있고, 프라이브로크도 지금 당장 뭐 확실하게 몰아치기에는 전력적으로 조금 애매한 느낌이라 뭐 1대1 무라든가 아니면 한 팀의 2대1 정도 승리, 딱 그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언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프렌도 찍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이미 돌문 비용신인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가지고 배당이 엄청 짜요. 1.59밖에 안 되기는 해. 돌문 반대 가는 건데 그래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가지고 네 번째 마인츠 대 슈투트가르트. 아이고 잘못 넣었다. 돌문 언더 전 나쁘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아 저거. 3.5라 2점. 그러니까 나는 저 경기가 2.5를 받아야 되는 경기 같아. 프라이드 돌문은 애초에 기준점 3.5는 좀 많이 주는 느낌이야. 약간 뭐 NBA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기준 좀 많이 줄 때. 저것도 2.5 줬으면은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 3.5는 뭐 그냥 언더가 맞는 것 같은 그 정도 사이즈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즌 초반부터 이제 전방 쪽에 부상자들이 많았죠. 주포인 이제 멀때같이 키 큰 새끼, 물론 PK를 한 경기에서 2개를 날리긴 했습니다만 뭐 아조르케가 복귀를 했고요. 또 오니시보도 복귀를 하면서 이재송이 어쨌든 패스를 받을 놈들이 그래도 자리 잡혀 있는, 마인츠가 시즌 초반부터 공격수들 나가리 돼가지고 뭐 직전 경기도 사실 어디야 브레멘 원정 가서 개발리고 뭐 아무것도 못했죠. 뭐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복귀한 공격수들도 복귀했기 때문에 홈에서는 분명히 위력이 있고, 슈투트가르트도 어쨌든 지난 시즌 막판에 또 강등권 싸움하면서 감독을 바꿨잖아요. 그 감독을 바꾼 이후로 확실히 공격 쪽에서의 작업들은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기라시 같은 또 기존의 주포 자원들이 완전하게 부활했고, 또 얘를 기점으로 한 부분 전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면서 기라시뿐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선수들의 득점포나 뭐 그 선수들의 뭐 기점 역할을 통한 뭐 어시스트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슈트는 지금 공격 쪽에 좀 힘을 많이 실었어요. 확실히 조금 더 많은 침투의 수를 가져가고, 물론 그런 부분의 수비적인 약점들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노출이 되겠지만 공격 쪽에서 화력은 지금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뭐 이런 부분에 양팀 다 좀 참고했을 때 저는 다득점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뭐 승패를 뭐 보자 하면은 그래도 슈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긴 하는데, 마인츠도 복귀하면 솔직히 좀 매섭기는 해요 형님들. 아조르케나 저런 애들 뭐 슈트가 지금 어쨌든 라인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공격 숫자를 많이 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통수 시계 쳐맞을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승패도 뭐 나쁘진 않다 이 정도 사이즈로 보고요. 다음 경기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건 하지 말까? 에스턴 대 크펠. 잠시만요. 또 하긴 하나. 요 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에스턴 빌라는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 프리뷰에서도, 그리고 뭐 몇몇 경기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비 쪽에 문제가 있어요 빌라가. 그러니까 뭐 선수 개개인에 대한 퀄리티는 빌라가 상당히 좋은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메리 감독이 어떤 수비 전술에 있어서 약점들이 지금 물론 상대가 좀 강했던 것도 있죠. 뭐 리버풀이라든가 뭐 또 어디야 뭐 뉴캐슬 좀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약점들이 지금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 상당히 컴팩트한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할 수도 있고 좁게 쓰면서 수비를 할 수도 있잖아. 빌라는 좁게 쓰는데 라인도 존나게 높아요. 수비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 콤팩트해. 좌우는 뻥 뚫려 있고 뒷공간 뻥 뚫려 있어요. 계속 그냥 반대전환 상대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측면 쪽에서 일명 이제 농구에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공격수랑 이제 사이드백이랑 이제 상대 공격이랑 아이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현대 축구는 2대1로 좀 전술적으로 수비가 유리한 상황에서 많이 막잖아요. 딱 공격수 혼자 있으면은 미드필더랑 수비랑 같이 붙어서 2대1이잖아. 1대1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비가 너무 불안해.
근데 그런 거를 어쨌든 활용하려면은 반대를 빠르게 전환해 줄 수 있는 뭐 리버풀이나 뉴캐슬은 뭐 차고 넘치잖아 형님들. 거기에 뭐 측면 쪽에 또 개인기로 제낄 수 있는 자원들 뭐 뉴캐슬이나 리버풀은 차고 넘치잖아. 크펠이 그게 있는지가 나는 조금 애매해. 크펠이 그러니까 뭐 이선 쪽이나 요쪽에 뭐 에제 같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개인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뭔가 상대 뒤를 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옛날 크펠이거든. 이번 시즌 크펠은 조금 더 약간 중앙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어떤 좀 개인기나 거기서 부분 전술의 느낌이지, 옛날에 자하가 한창 전성기 때처럼 아예 뒤를 치면서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니기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빌라의 그런 수비적인 약점을 노릴 수 있는 팀들은 사실 빌라가 그렇게까지 매섭지는 않거든요. 근데 크펠이 그런 걸 못 노린다 하면은 결국에 빌라의 어떤 그런 컴팩트함을 뚫지 못하고, 또 전방에서는 어쨌든 빌라가 그래도 힘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약점을 노출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이즈를 내가 이 경기 좀 잘 못 재긴 하겠어. 그러니까 빌라 경기에는 약간 전술적으로 들이대야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크펠이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빌라는 오바 좀 많이 추천해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벌리랑 할 때도 그렇고 실점에 대해서 항상 열어놔라. 근데 크펠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찍는다면은 1대1 아니면 2대1 느낌이 좀 나요. 1대1, 2대1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서 뭐 가볍게 무승부무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아파치 형님 어서 오시고, 그리고 풀럼 대 루턴. 아, 똥대똥 제대로 붙었네 여기.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경기 정도 했잖아 형님들아. 물론 이게 4경기를 보고 뒤에 34경기를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형님들아. 뭐 아직 10%밖에 안 했어. 10%를 보고 뒤에 90%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 뭐 그리고 뭐 지금 4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그 안에서 누구는 약팀을 만나고 누구는 강팀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수치상으로 가장 안 좋은 팀 한 명 뽑으면 풀럼이에요. 모든 수치에서 제일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제가 감으로 매긴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어. 뭐 옵타나 이런 데 있어요. 근데 풀럼이 가장 뭐 공격에 대한 부분이나 수비도 허점이 상당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 둘 다 지금 개똥대똥이에요. 풀럼도 제가 시즌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난 강등 후보라고 본다고. 지난 시즌에 그렇게 순위가 높았는데 나는 애초에 강등권이라고 본다고 했죠, 전력 자체가. 그래서 이번 시즌 초반부터 그냥 뭐 강팀들한테 솔직히 아스날 좀 비긴 거 개뽀록이었죠. 그거 외에는 그냥 개쳐맞고 있는 형국이고, 뭐 브렌트포드한테도 그냥 홈에서 개두들겨 막았고. 어쨌든 그나마 풀럼 입장에서 조금 숨통은 튼 부분은 주앙 팔리냐, 또 바이에른뮌의 이적설 강하게 시달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잡음이 좀 많았잖아요. 재계약했어. 원래 좀 금융 치료가 좋기는 해 형님들. 항상 좀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은 뭐 연봉 올려주면은 뭐 입국딱 하듯이 주앙 팔리냐 이제 돈 많이 줘가지고 어쨌든 재계약으로 묶어놓으면서, 얘가 사실 풀럼의 에이스거든요. 미드필더 쪽에 어쨌든 묶어두면서 그나마 좀 승통은 튼 부분이 있고, 대신 이제 뭐 루키치라든가 뭐 이런 좀 기본적인 미드필더 자원들은 기본 또 빠져 있기는 합니다. 케어니도 지금 아직까지도 불투명이고, 루턴 같은 경우도 뭐 몇몇 자원들, 로콘가 아스날에서 뭐 요런 자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확실히 조금 더 막판에 좀 보강을 한 느낌은 있어요. 이전보다 보강을 한 느낌은 있는데,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다 떠나서 아니 이게 풀럼이 1.53배당이라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 아니 루턴이라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루턴이랑 풀럼이랑 나는 비슷비슷하다는 마인드야 진짜로. 풀럼이 약간 나은 정도지, 이게 뭐 1.53이면 상당히 유력한 정배 아닙니까 형님들? 주력으로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1.5대 배당이면은 데려가고 싶은 배당이잖아. 오늘 포항 1.4대였는데 그 정도의 경기력에 서로 간의 차이가 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풀럼이 이긴다 하더라도 한 골차 승리나 좀 간신히 이기는 정도의 사이즈가 뭐 나오면 나왔지, 뭐 아무리 상대가 루턴일지언정 저는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루턴 프라임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기력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글쎄요, 루턴이 뭐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다. 풀럼 상대로 막말로 직전 경기 웨스트햄전 루턴 존나 잘했어요. 웨스트햄이 그때 우리가 물론 주력으로 웨스트햄을 찍었고 그때 먹었나 틀렸나는 모르겠는데 뭐 웨스트햄은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때 웨스트햄 사실 부러지는 내용이었어, 내용상으로도. 그 전에 루턴도 사실 뭐 브라이튼 원정, 첼시 원정 상당히 어려운 경기 속이었고 좀 해볼 만한 웨스트햄 같은 경기에서는 이제 거의 뭐 박빙의 승부까지 이끌어냈던 만큼 저는 이 경기 자체도 뭐 무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무자비 분들이 좀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 뭐 솔직히 프렌을 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역배까지 보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 루턴 첫 승이 원정승이라고 쉽게는 하잖아, 형님들 생각했을 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프렌은 봤지만 뭐 무햄으로 좀 볼 수도 있는 매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왜 이렇게 오늘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지? 브라이턴 벌써 7번째야? 뒤에 경기 많은데 뒤를 좀 줄여야겠다. 이제 맨유 대 브라이튼은, 맨유는 일단은 뭐 우리 방에도 또 맨유 팬 형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뭐 안토니 관련된 또 그 가정폭력 그 뭐야 여자친구인가? 뭐 아무튼간에 그 문제도 있고, 제이든 산초도 그 뭐야 테나 감독과의 마찰 때문에 지금 팀 내 징계로 애초에 팀 훈련을 같이 하고 있지 않죠. 따로 훈련을 하고 있어서 둘 기본적으로 빠져 있고, 뭐 그러면서 뭐 잡음들, 내부적인 잡음이나 뭐 또 범죄적인 잡음이나 지금 뭐 맨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여기서 바란도 오늘 경기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 루크쇼 계속해서 부상이고, 말라시아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루크쇼 빠진 상황에서 여기다가 뭐 마운트도 오늘 좀 힘들 것 같고, 암라벳도 언제 가서 될지 몰라요. 불투명에다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오늘 그래도 출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떠있는 건 불투명에 떠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일단 많이 너무 누수가 좀 많아. 다 주전들 아니야 이거. 말라시아 빼놓고 다 주전이라고. 뭐 산초도 뭐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주전급으로 봐야 되는 선수들에 대한 누수가 너무 많고, 팀에서의 어떤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팀들은 저는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잡음들이 많은 팀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 경기 막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물론 맨유가 근본은 있어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당장에 이제 바이에른미는 원정도 가야 돼. 원정도 가야 돼. 며칠 있다가 목요일 새벽이니까 3일 있다, 3, 4일 있다 가야 되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게 있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화력을 바탕으로, 브라이튼이 수비가 안 좋거든요. 근데 화력이 지금 너무 좋아. 화력이 확률 싸움에 기반한 제르비 감독의 어쨌든 전술적인 포인트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방에서의 화력이 엄청나고, 뭐 그 안에서 또 영입 또 잘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안수 파티가 데뷔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도 하고, 지금의 어쨌든 브라이튼의 전술 안에 있어서 안수 파티는 좀 매서울 것 같기는 해. 뭐 이런 부분이나 에반 퍼거슨도 불상으로 일단은 그 A매치 데이 때 국대 차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복귀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반 퍼거슨만 출전해 준다면은 NC소 2선 자원인 이제 젊은 또 미드필더 자원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인 이제 NC소 정도 말고는 누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어쨌든 보강도 전체적으로 뭐 그 누구야 카이세도 판돈으로 나름 알차게 좀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볼만하다. 테나 감독이 그리고 브라이턴 상대로 전패 아니야? 이건 내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시는 형님 계신가? 테나 부임 이후 브라이턴 이긴 적 있나요? 한 번 이겼나? 한 번 이기고 4번 못 이겼나? 제 기억엔 그래. 아무튼간에 테나 감독이 뭐야 브라이튼 상대로도 좀 약했던 만큼 브라이튼 프렌 5점까지. 뭐 맨유도 당연히 홈이고, 브라이튼은 그런 공격적인 태세의 상황 속에서 맨유도 분명히 역습이나 뭐 아니면 뭐 지공 상황 시도 그렇고 한두 골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상당한 좀 화력전의 양상으로 초반부터 좀 빠르게 골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고, 뭐 프렌 오바 이렇게 보고요. 뭐야 표는 분석 끝나고 보내드리고요. 오케이 그거까지 봤고, 다음 경기 토트넘 대 셰필드.
글쎄요, 이 경기를 다르게 볼 만한 여지가 있나 싶기는 해요. 이 경기가 불안한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인 것보다도 많이 터진다면은 토트넘이니까 근본이 없잖아 기본적으로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그 클린스만 감독 어떻게든 첫 승 먹여주려고 이제 똥바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A매치인데 시프레 뭐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A매치 두 경기를 사실상 뭐 직전에 교체로 빠지긴 했지만 그냥 두 경기 풀타임 뛰었죠. 맞아 이거 진짜로? 열 존나 받네 이거. 토트넘이 그나마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 어쨌든 야, 한 팀에 저 에이스 선수로 갔다가 A매치를 두 경기 풀타임 뛰키는 나라가 어딨냐? 이 감독 살리려고 이거 윗대가리인데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좀 있겠죠. 흥민이도 좀 손흥민 선수도 좀 국대 기간 동안 약간의 잔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회복은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지금 토트넘이 어쨌든 뭐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착하면서 뭐 메디슨으로부터 이어지는 뭐 공격에 대한 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다라고 봅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 보면 2부에서 올라온 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토트넘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셰르스 퇴장인데 아직도 1대0이야? 맞아 이거? 언제 역전하려고. 다음 경기 웨스트햄 대 맨시티. 자 일단은 뭐야 배당 올랐네? 일단은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 큰 부상자는 없어요. 사이드 쪽에 이제 블라디미르 쿠팔 사이드 백 자원이 이제 약간 잔부상 달고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인 뭐 선수들의 폼이나 이런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기존 자원이 이제 제라드 보엔이나 뭐 파케타 뭐 이런 자원들이 지금 국대 안 갔다 왔죠. 그나마 이제 에드손 알바레즈가 이제 멕시코 국대 차출 갔다 온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미드필더나 앞선에 해줘야 될 자원들이 물론 이제 막 벤라마나 저런 애들은 국대 갔다 오긴 했어. 근데 전체적인 차출이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뭐 쿠더스도 갔다 오긴 했는데 뭐 애초에 지금 가세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어쨌든 데클란 라이스를 판 금액을 좀 많이 쓰면서 뭐 쿠더스도 그렇고 뭐 워드 프라우스 오자마자 잘해주고 있고 에드손 알바레즈도 뭐 빌드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선수니까 이런 쪽에 영입을 통해서 좀 강해진 상황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아쉬운 부분은 부상이죠. 그릴리시나 뭐 데브라이너 그리고 뭐 코바시치까지 존 스톤스도 그렇고 부상자들이 지금 어쨌든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타이밍에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챔피언스리그 어쨌든 경기가 있는데 뭐 약팀이랑 츠르베나 홈 츠르베나 이제 츠르베나 사실 홈에서 강하잖아. 그런 기 때문에 뭐 맨시티 뭐 원정 오면은 뭐 잽이 안 되는 수준이고 웨스트햄도 이제 유럽 대항전 지난 시즌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유로파에 올라와 있는데 뭐 상대가 강하지도 않고 웨스트햄 홈이기 때문에 양팀 다 뭐 원정 일정도 아니고 상대가 약해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만 저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극과 극의 대결이야.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극과 극이에요. 양극에 있는 팀끼리의 대결이야 이거는. 맨시티는 완전히 현대 축구 과르디올라 색채가 진하게 묻어있는 현대 축구라면 웨스트햄은 완전 옛날 축구거든요. 구시대적인 그런 좀 뭐 나쁘게 말하면 구시대적이지만 보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모에스 감독의 축구 있잖아. 옛날 에버튼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려앉아서 상대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딱 그게 맞물리긴 하거든. 저는 그래서 이런 경기는 맨시티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좀 보긴 합니다만 언더 봅니다. 언더. 웨스트햄이 아무리 홈에서 좀 매섭다 하더라도 지금 맨시티의 수비를 뚫기에는 좀 근데 좀 걱정되는 거 워드 프라우스 프리킥은 좀 무섭기는 해. 워드 프라우스는 이게 뭐 사실 뭐 맨시티가 수비를 잘하고 프리킥이나 뭐 세트피스는 사실 좀 애매하잖아. 이게 뭐 수비를 잘해도 좀 실점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 방 제외하고는 맨시티가 실점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맨시티 역시도 뭐 앞선 자원들이 좀 빠져 있고, 물론 그러면서 그 누구야 뭐 개인기가 좋은 뭐 도쿠라든가 아니면 또 울버햄튼에서 이제 마티아스 누네즈 좀 긴도안까지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박스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미드필더 자원을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터지면 막 0대0 1대1 이 맨시티가 이기더라도 저는 1대0 2대0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이게 3.5였으면은 언더가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3.5였으면 나 주력으로도 찍었을 것 같아. 2.5라서 조금 뭐 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요 정도 배당을 받았다 하라면은 언더를 찍는 게 배당 메리트상 좋다. 그러니까 언더랑 오버랑 확률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나는 언더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거든요, 확률 자체는. 근데 오버가 정배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언더만 보고. 발렌시아 대 에티 마드리드. 이렇게 목이 타지? 일단은 요 경기도 변수는 그거예요, 형님들. 결국에 에이티 마드리드가 라치오 원정, 아까 봤잖아, 라치오 할 때 원정 경기 챔스 일정 있다라는 게 변수고, 보통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라리가, 특히 라리가 팀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세리에 팀들도 약간 비슷하고, 원정 포지션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약간 한 골 싸움으로 유도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최대한 안배를 하면서 뭐, 그리고 참 다음 주말 뭐야, 마드리드 더비야. 마드리드 더비야. 이거 하고 마드리드 더비까지 다음 주말에 일정도 빡빡한데 지금 결국에 한 골 싸움을 유도하면서 결국에 발렌시아 공격진의 퀄리티와 에이티 마드리드 공격진의 퀄리티, 물론 이제 뭐 모라타나 이런 애들 솔직히 뭐 물론 이번 시즌 3경기 3골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보낼 수는 없는 공격수들이긴 해요. 근데 뭐 발렌시아보다 낫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려는 경기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뭐 꼬마는 항상 무승부 뭐 좀 찍기 좋은 팀이기도 하고, 뭐 무승부 해무나 저득점 1대0 내가 뭐 터지면 1대1 오바가 뜨면 뭐 2대1이나 뭐 그런 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석적으로 나오면 저는 1대0 정도지 않을까. AT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한다. 근데 일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해배당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러긴 했어요. 지금 해배가 좀 이거 많이 올랐어. AT가 일정도 있고 지금 부상자도 참 많아요. 부상자를 얘기하는데 꼬마가 뭐 전방에 대파에는 계속 좀 빠져 있고, 뭐 대파울이라든가 뭐 코케도 시즌 시작하자마자 나가리 됐고, 뭐 수비 쪽에 세인지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좀 막 엄청 많이 빠졌다 느낌까지는 아닌데 군데군데 하나씩 좀 툭툭 빠져 있어요. 뭔가 이런 누수들이 결국 일정이 빡빡할 땐 좀 크잖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력으로 찍기에는 좀 뭐 애매모호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렌시아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뭔가 느낌이 저 경기가. 다음 경기 렌데릴. 일단은 릴이 순위 자체는 1점 차이로 앞서 있어요. 1점 차이로 앞서 있는데 냉정하게 경기력은 렌이 훨씬 좋아요, 형님들. 렌은 일단은 뭐 랑스 원정 한번 다녀온 것도 그렇고, 뭐 루아부르전이나 뭐 솔직히 주작급 경기였잖아요. 이때 우리 렌 일반승 주력이었잖아요. 르아브르 퇴장당했는데 시부레 2대0에서 2대2까지 만들어주면서 약간 냄새나는 경기였는데, 전체적으로 렌이 다 괜찮은데 확실히 맨시티로 이제 또 공격 자원인 주전 로테이션급에 이제 도쿠가 좀 떠난 부분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칼리무엔도 부상이에요. 칼리무엔도 이제 최전방에 또 부상당해서 렌이 다 좋은데 최전방이 조금 아쉬워. 내가 봤을 때는 뭐 테리어도 어쨌든 부상으로 측면 쪽에 좀 빠져 있는 것도 지금 뭐 장기 부상이지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칼리무엔도가 사실 그렇게까지 미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아니 제가 선호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얘까지 빠지면은 이게 뭔가 2선에서 이것저것 해주거나 3선 자원들도 든든한데 최전방에 좀 그래. 어쨌든 조금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최전방에 조금 뭐랄까 약간 애매한 느낌이 좀 드는 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릴은 애초에 전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형님들.
이적생들이 워낙 많아요. 뭐 조나탄 밤바도 셀타비고 같이 그밖에 막 3선이고 2선이고 자원들 싹 다 뭐 나가리 된 것도 그렇고 뭐 누가 나가는지 기억이 안 될 정도로 선수가 많이 나갔어요 여기는. 그나마 이제 간판인 조나단 데이비드는 이제 캐나다 주포죠. 뭐 그대로 있긴 한데 전체적인 전력 노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저는 그래서 렌이 그냥 유리해 보여. 딱 봤을 때 경기력이 렌이 더 좋아. 딱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릴이 전방에서 뭐 한 방 해줄 수 있는 조나단 데이비스는 있다라는 거고, 또 렌이 전방 쪽에서의 뭔가 전체적인 경기 주도적인 부분이나 미드필드에서 만드는 능력 다 좋은데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새끼가 이제 조금 뭔가 맛있진 않은 그런 느낌에 드는,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 아시죠? 딱 그 정도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찍으라면은 렌이 낫다라고 보고, 약간 햄무 뭔가 전방에서의 뭐 화력이 엄청 터질 것 같지는 않고, 방금 릴도 뭐 수비 애들은 뭐 알렉산드로 출전 전지 빠진 거 말고 다 들어가 있긴 하니까 약간 햄무 정도 좀 찍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 홍사님 어서 오세요. 맨시티 배당 올랐어. 해외 배당 존나 많이 올랐어 맨시티. 아이고 앞에 좀 덜 할 걸 그랬나? 원래 제가 한 10경기 정도밖에 안 하는데 뭐 일찍 온 것도 있고, 뭐 대전 골 좋고, 대전 입장골 뭔데 좋아. 어쨌든 인터밀란 대 AC밀란 이 경기는 부상자나 뭐 결장자 관련해서는 AC밀란 쪽이 있어요. 토모리가 일단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여기에 이제 뭐 원래부터 빠졌었던 뭐 베나세르나, 뭐 수비적으로 칼다라, 그리고 칼룰루 수비 쪽에 그 두 명 떠 있고, 인터는 일단 풀라인업인 것 같은데, 그죠? 풀라인업인데 양 팀 다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어. 챔스 일정 이게 조금 그래요. 뭐 이게 어쨌든 인터랑 AC밀란은 홈구장 같이 쓰잖아. 같은 밀란이라 그냥 뭐 이름만 다르고 이제 관중 들어오는 그 숫자만 다르지 구장은 똑같아요. 얘들이 구장은 똑같고, 인터는 소시에다드 원정, AC밀란은 뉴캐슬이랑 홈. 빡세다. 둘 다 존나 빡세네. 해가지고 이 경기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양팀이 뭔가 화력전으로 갈 여지보다는 서로 빌드업전 같은 것들이 있잖아. 지금 뭐 AC밀란도 뭐 수비 쪽에서 2선으로 나오는 빌드업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새로 들어간 애들이 각기 다른 장기를 좀 보유하고 있는 느낌이라 그게 좀 생각보다 이게 약간 저는 약간 외인 구단 좀 느낌 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맞아 들어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AC밀란이 전방에서도 빠르고 힘 좋은 자원들이 어쨌든 버티고 있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 뭐 어쨌든 올 시즌 우승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잖아요. 전체적으로 약점이 없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양 팀의 일정적인 부분이나 뭐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서로의 막 화력을 시험하는 경기보다는 양 팀이 서로의 강점을 좀 제어하려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인터가 뭐 전체적으로 강한 거지 막 특출난 공격 루트가 있다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퀄리티가 높은 거지. 그래서 인터밀란도 AC밀란의 그 후방 뭐 테오나 뭐 이쪽으로부터 치고 나오는 빌드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저지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 어쨌든 레앙이나 뭐 전반에 축구해제 전반에 플리슈 후반에 축구해제 이런 또 자원들 이런 것들 집중 마크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골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뭐 언더를 찍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름 자체가 저는 언더를 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찍는다면은 무승부에 뭐 1대0, 1대1, 2대1 뭐 요정도 느낌. 2대0도 조금 뭔가 느낌 있긴 한데 그래도 2대0까지는 안 나오길 좀 바라면서 무승부에 뭐 보겠습니다. 순도형이 어서오세요. 그리고 목이 너무 아프다. 뒤에 경기 뭐 어딨어. 뉴캐슬 경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셀타도 어렵고, 셀타가 어려운 이유는 마요르카도 못하는데 셀타가 차출자가 은근히 많아. 원래 한 저 정도 팀들은 차출자가 별로 없거든 형님들. 근데 셀타가 은근히 차출자가 많아가지고
글쎄요. 뭔가 찍으라면 마요르카 프렌을 찍을 것 같은데 마요르카가 요즘 더럽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를 못 가져와. 경기 내용은 뭐 나름 볼만한데 결과가 꼭 안 따라오더라고 마요르카가. 좀 애매한 것 같고 보험 프랑크푸르트 똥대 똥이고 PSV 뭐 마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챔스 있죠. 아스널 원정 가잖아. 변수 있고 제노와 나폴리. 나폴리는 김민재 빠진 게 진짜 커요. 거의 전력의 한 3분의 1은 잃은 느낌이야. 수비가 너무 불안해. 제노가 근데 수비팀이거든요 형님들. 씨발 오바 찍기도 뭐하고. 나폴리는 저는 앞으로 승보다 오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제노와 같은 팀은 뭔가 좀 애매해. 이게 터지면 1대1로 터질 수도 있거든요 형님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뭔가 승 찍기도 그렇고 오바 찍기도 조금 뭐 찍을 수는 있는데 애매한 느낌이고. 바르샤는 뭐 승리로 봅니다. 바르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전력도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뭐 완전히 깔끔하진 않습니다. 베티스가 전력이 별로 안 좋아. 그나마 이제 뭐 압데나 이런 애들 바르셀로나에서 또 영입을 해서 쓰는 건데 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아요. 뭐 일정도 레인저스 원정 가죠.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엔트워프랑 합니다. 꽁승이죠. 근데 베티스는 레인저스 원정 개빡세거든요. 유로파. 그래서 이것도 뭐 바르샤 승 많이 쪽. 랑스 요즘 비용신이니까 패스. 요 정도